낡은 것 정화하기. 정화는 앞으로 우리가 반의도를 제거할 때 쓸 도구이고 방법이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우리는 다양한 정화 기법을 사용할 것인데, 이는 그 말 그대로 당신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끌어당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사실상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할 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그것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에 들어맞는 것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을 정화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이제 살짝 귀띔을 하자면 우리는 그 너머를 탐구할 것이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심자용 법칙이기 때문이다. 정화 작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인데, 그것은 깨어남의 경지다. 일단 깨어나고 나면 당신은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신의 영역은 아무 한계나 경계가 없이 전체 우주가 된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유일한 한계, 유일한 제약, 유일한 경계는 당신 내면에 있는 믿음 체계 속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그것들은 이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잃어버린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저 이것을 해라, 또는 그냥 이것을 믿어라, 또는 이걸 시각화해라, 또는 이걸 생각해라, 또는 이것에 대한 확언을 적어봐라, 아니면 그저 무엇이건 해라라고 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불완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의식적 믿음 수준에서 노력하라고 한다. 당신이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무의식적 믿음 또는 무의식적 반의도 때문일 것이다. 당신 의도가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반의도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비밀이다. 시크릿, 그건 시작일 뿐이다. 당신은 아마 영화 시크릿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 보지 못했으면 좋은 영화이므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볼 것을 권한다. 이것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것이다. 이 영화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세상에 소개하여 세상을 강타했고 1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기초한 책 시크릿도 있다. 나는 이 영화와 책 속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는데 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과 영화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소개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려니 가정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본 것은 부분일 뿐 전체 스토리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오한 수준에서 작동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그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자전거를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것이고, 그러면 삼촌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현관 초인종을 누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내가 할 일은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시각화하고 내가 마치 그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짠! 하고 그 꿈의 집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한다. 시크릿 영화에서는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당신 삶이 마치 월트 디즈니 영화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당신 삶이 굳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의도, 반대되는 믿음, 낡은 프로그램들을 지웠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후에 의자에 앉아 자전거를 시각화하면 초인종이 울리고 자전거가 문 앞에 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기적의 실현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았던 대다수 사람은 생각하고 시각화하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진다. 다시 말한다. 마음속에 아무 장애나 반의도가 없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장애와 반의도를 갖고 있다. 나의 이야기. 당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나는 지금처럼 작가나 음악가가 아니었고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알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에 나는 한때 노숙자였다. 나는 전에는 이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다. 이건 말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게는 그게 정신적인 상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누가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책이 출판된 후에는 더욱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거기서 영감을 얻곤 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군. 사람들은 조 비테일 같은 사람도 한때 노숙자로 살다가 지금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유하고 저명하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렇다. 당신 삶도 바뀔 수 있다. 나의 삶은 그랬다. 나는 1970년대 후반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휴스턴으로 옮겼다. 내가 거기 어떻게 갔는지, 버스를 탔는지, 하이제킹을 했는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10년간 극빈자였다. 나는 그 와중에서도 결혼했고 우리 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너무 불행해서 울었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일자리를 하나 얻었다. 그 일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어서 나는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울었다. 집으로 퇴근할 때도 운전을 하면서 울었었다. 나는 정말 불행했다. 내게는 목표가 있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당신이 이제 알다시피 내게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고귀한 의도였다. 나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어떤 중독성 행동 때문에 실족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빈곤해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내게는 고귀한 목표가 있었고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그렇게 힘겨워했던 걸까? 난 완전히 빈털털이었다.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나는 감정적으로 울컥하게 된다. 어느 날 저녁 집사람이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나 같은 이탈리아 사람에겐 정말 기운을 돋궈주는 음식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만 그녀가 토마토 소스병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 토마토 소스를 살 2불 17센트조차 없었다. 이것은 내 삶의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재앙이었다. 수리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기와 TV와 접이식 침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200불이었다. 나는 그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난 노숙자가 되는 것이 어떤지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또 어떻다는 것도 안다. 사람들은 항상 내게 묻는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나요? 어떻게 노숙자 신세를 면했나요? 어떻게 해서 그 빈곤을 벗어났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전환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겠다. 난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모든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 난 공공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는 언제나 책 중독자였다. 지금은 책들이 내 사방 벽을 둘러싸고 있다.
내게는 사무실 2개를 꽉 채울 만큼 많은 책과 도서실이 있고 또 많은 책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는 책을 사랑한다. 책을 읽는 것, 책을 쓰는 것. 나는 책 중독자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살 때 난 거의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도피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텍사스의 그 더위로부터의 피난처였다. 댈러스의 공공도서관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화장실에 가면 물이 있었고 그곳은 편안했다. 난 1900년대의 책들, 그저 기뻐하라, 당신의 희망과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읽었다. 오늘날 나는 이 모든 책의 초판본을 소유하고 있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윌리엄 워커 와킨스가 1900년 초반에 쓴 책도 가지고 있다. 그때 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웠다. 지금처럼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없던 그 당시 노숙자 시절에 나는 이런 것을 그렇게 배웠다. 당신은 행운하다. 지금처럼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고 또 당신과 나는 각자 집에서 서로 인터넷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책들에 감사한다. 난 그 노숙자 시절에 1900년대의 책들을 섭렵했고 이 책들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누비에브 베렌드의 열망의 성취는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나중에 이걸 재출판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정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내가 거기까지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중 무엇이 내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는가? 나는 댈러스의 도서관에 있었다. 노숙자였다. 집도 없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당신은 어떤 차에서 잤나요? 나는 차도 없었다. 차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겐 차도 없었다. 나는 말 그대로 완전한 노숙자였다. 그렇게 공공도서관에서 나는 그 책들을 읽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 혼자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지? 그때는 코치 같은 것도 없었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난 아직 결혼 전이었다. 나는 온전히 외톨이였다. 인터넷도 없었다. 당시엔 아직 인터넷이나 맥 컴퓨터도 개발되기 전이다.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내겐 없었다. 나는 거기서 스스로 이 자료들과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거울에 진정으로 비춰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삶이 믿음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나의 삶은 믿음, 즉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이 기반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게는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책을 통해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짐으로써 나는 내가 잭 런던처럼 현란한 스타일의 위험하고 불행한 삶을 산 극적인 작가들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야성의 부름, 마틴 에덴, 늑대개, 시울프와 다른 50여 권의 책을 썼다. 나는 또한 노인과 바다와 다른 여러 작품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추종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삶의 모델로 삼았다.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나 역시 불행하고 극적이며 멜로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는지 간파했기를 바란다. 삶의 모든 것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무의식적인 믿음에 따라 작동했다.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믿음은 작가가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자살 충동, 음울함, 파산 상황, 절박하게 불행한 날들, 그리고 10년간의 그런 처지들은 모두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다. 내가 그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 생각들을 정화하려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믿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홀로 생각했다. 글쎄, 잭 런던이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생산적이었지만 불행하고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산 작가들이 있다면 반대로 행복하며 다작을 하고 생산적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돈도 벌고 사람들을 도우며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산 작가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작가들을 찾아 그들을 모델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자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게 내게 일어났던 일이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스스로 변화시켜야 하는 다른 많은 믿음 또한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자신을 작동시키는 믿음들에 대해 스스로 작업을 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것과 비슷했다. 나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모두 알고 있는 나의 믿음 체계와 게임을 하면서 그보다 한 수 앞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힘든 일이다. 당신도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내용을 같이 훑어가면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를 제한하는 믿음들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지워버릴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물론 그대로 간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후에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